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안신아 앵커입니다.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건 기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우리는 항상 시장을 보려면 그 속을 면밀히 좀 지켜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대장주들은 좀 주춤하고 있는데 바이오의 상승폭이 큰 이유가 역시 대장 바이오주들이 좀 개별적으로 또 강세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도 코스닥 시장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지금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루 종일 이슈가 있는 테마군들의 움직임들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앞서 말씀도 해주셨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을 하면서 육계, 수산, 방역주까지 수르르 오르고 있습니다. 증시가 활기차진 건 좋긴 하지만 너무 많은 종목들이 올라서 또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 난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게 준 것 같아요. 테마성 움직임들이 워낙 가파르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수익 보시면 물론 좋겠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우리 국내에서 발생하길 누가 미리 알았겠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수익 보신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거 섣불리 오른다고 추격 매수했다가 오히려 손해보면 이건 진짜 타격이 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일 궁금해하실 만한 테마 접근법과 함께 매매 전략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 2PM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예, 그럼 오늘도 키워드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와 어떤 이슈들이 들려오고 있는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준비해 놨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저희가 서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또 새롭네요. 눈에 띄는 거 9월 FMC 돌입도 제가 얘기를 하게 될 테고 승부석유 급등세도 이어지는 것 같고 예. 아니 우리가 서서 방송을 해서 그런지 예. 좀 뭔지 모를 힘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혹시 네. 롱앵커 저 모르게 점심에 힘 생기는 거 드시고 오셨나 봐요? 뭔가 어제부터 키워드를 진짜 잘 엮어가는 것 같은데 시장 얘기입니다. 시장 얘기. 그러니까 지금 양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상승 탄력은 계속 이어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장 초반에 주춤했다면 장 후반 들면서 상승 탄력을 더 키워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면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라는 정도 아니면 많이 떨어졌으니까 밸류에이션 매력들이 높아졌다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펀더멘털을 볼 때도 그렇게 시원치 않고 수급 상황을 봐도 오늘 영 좀 뜨뜻미지근한데도 시장은 어쨌거나 위쪽을 향하려는 탄성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 차이가 많지 않다라는 게 좀 함정이긴 한데 그래도 개별 테마성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 오르는 종목들이 좀 많다 보니까 지수 자체는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급 동향들 돌아가고 있지만 성에는 안 차죠. 그래도 지수가 상승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씩 매력도가 높아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여전히 어디서 이런 힘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오르니까 좋긴 좋은데 약간 찝찝한 그런 시장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거 한번 골라볼까요? 저는 어떤 거부터?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긴 한데 낯선 너. 이거는 마지막으로 좀 남겨두도록 하겠고 네. 아직은 이르지만은 어떤 거 얘기하실지 좀 궁금하네요.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지만 원전 관련주 이야기입니다. 오늘 동반에서 상승하는 모습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악재는 다 반영을 했었죠. 정부 정책, 탈원전 정책 때문에 악재가 있었고요. 해외 나가서 수주 타결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그렇게 큰 성과는 또 못 내고 돌아왔는데 미국 측에서 관련해서 함께 우리와 같이 중동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만으로도 관련주들이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7%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두산중공업, 우리기술 동반 상승하는 상황인데 실제로 건설이 또 확정이 된다면 재료 노출 측면에서 그때는 이미 늦은 게 아닐까요? 지금 담아봐야 되는 종목인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주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은 가운데 있는 거 한번 보죠. 이거 빼고 오늘 진짜 이야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치사율이 100%라고 합니다. 예. 이거 사람이 먹어도 되겠어요? 사람한테는 괜찮다고 하는데 다행이다. 네. 돼지들에게는 거의 흑사병 수준이라고. 근데 키워드 한번 집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라임이면 한 번 정도는 얘기해 줄 만한데. 열어볼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에서 워낙 심하다 보니까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을 했었고 때문에 이것으로 너무 비싸니까 금삼겹살이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금돼지.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는 돼지를 안 먹게 되는 그러니까 금해야 되는 삼겹살이라고 해서 제가 라임에 아우, 맞춰서 센스. 했는데 그게 센스.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아무튼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백신주도 그렇고요. 돈육 관련주 그리고 그 대체품으로 나오는 뭐 마니커나 하림 같은 닭고기 관련주들이 오늘 뭐 상한가 기록하고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그래요. 이슈가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하루 만에 잡히진 않겠으나 또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투자 의견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한번 골라볼까요? 제일 제가 궁금했던 거 낯선 너인데 그 너가 누군지가 좀 궁금해서요. 낯선 너 누구겠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좀 짜다 맞춘 티가 나나요? 예, 왠지를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해해 볼게요. 아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 낯설게도 30만 원을 다시 한번 회복을 했더라고요. 고점이었던 60만 원까지 터치했던 거 생각을 하면 그것도 낯설고 저점이었던 20만 원대 터치했던 거 생각하면 이것도 낯설긴 하지만 모처럼 만의 반등은 반갑습니다. 외국인 그리고 오늘은 기관까지 더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더라고요. 현재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7.33%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 하나에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짠내나는 스토리들이 여러분들 많이 녹아져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추격 매수해도 늦지 않은지 잠시 후에 이 종목도 역시나 여쭤볼게요. 예, 종목별로 잠시 후 이제 투자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DB금융투자 압구정금융센터의 이재우 DHP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입니다. 시장부터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지지부진하나 좀 오늘 조정 맞나 싶다가 그래도 오후 들면서 좀 날개를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시장의 이런 상승 탄력이나 관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시장이 지난 8월 초에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뭐 올라오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동안에 상승하는 분위기에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은 바로 직전에 이제 폭락의 기억 때문에 잘 참여도 못하고 그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뭐 악재들은 여전하고요. 근데 저는 그 개념이 악재가 이렇게 현재 남아 있는 상황에서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아무리 뛰어난 분석가라 하더라도 실제 시장이 움직이고 돈이 흘러가는 방향 그들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이 사실은 정답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거의 뭐 한 달 이상 꾸준하게 거의 장중 변동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악재가 최근 들어서 좀 완화되거나 해소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무역 분쟁 같은 경우도 분위기 괜찮고 또 물론 이제 뭐 해결이 된 것도 아니고 합의하는 과정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무역 분쟁에 대한 뭐 어떤 우려 완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는 사실 장이 안 좋고 불안할 때면은 인하하면 좀 효과가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뭐 인하를 하든 안 하든 뭐 크게 관계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시장은 워낙 그동안에 그 우려들이 과도하게 표출돼서 오버해서 하락했다. 일단 저는 현재는 그 오버해서 하락했던 부분이 과도한 우려 때문이기 때문에 우려가 좀 완화됐다면 일단은 지수의 상승은 과락한 부분 정도까지는 해소를 받는 건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은 저는 한 2150까지는 일단 거래일 기준으로 상승이 가능한 뭐 그런 장이 아닌가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차후에는 뭐 진행되는 어떤 무역 분쟁이라든가 뭐 이런 이슈에 따라서 약간씩 변화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상승장을 좀 즐겨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보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뭐 낙관과 비관이 섞이는데 일단 DHB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2150까지 갈 수 있다. 낙관적으로 다소 보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전 관련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성으로 올라갈 땐 옥석 가리기 그리고 대장주 선별이 필수겠죠. DHB가 생각하는 원전주 탑픽 알려주시죠. 그 원전주가 이제 해외발 뭐 수주 얘기가 나오면 뭐 과거에도 이제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성장 동력이 이제 상실이 됐죠.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주식 시장에서 그 가장 좋아하는 거는 성장성이에요. 지금 당장의 실적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성장이 보이면 주가는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실적이 딱 현실화됐을 경우부터는 상승이 더디거나 차익 매물이 나오고
그런 겁니다. 그럼 원전주는 지금 성장 동력에서 어쨌든 그 미 원전 합동건설이라든가 뭐 아랍에미레이트 뭐 수주권이라든가 이런 성장 동력이 다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가 대비 그냥 쫙 밀리는 음봉의 종목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건 분명히 차후에도 이제 이게 사실이라면 분명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관련주 중에서 한전기술도 굉장히 많이 빠졌죠. 뭐 그리고 이 종목이 그 어떤 이제 수주가 현실화됐을 때에 뭐 그 돌아오나 어떤 뭐 실적 해파도 좀 그 수혜도 뭐 클 것 같고, 예, 그리고 탄력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전기술 같은 경우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뭐 그래 말씀드립니다. 한전기술에 대해서도 또 짚어주셨고 이번에는 오늘 뭐 주식시장에서 하루 종일 들썩이고 있는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요. 근데 네. 백신주나 아니면 뭐 닭고기 관련주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고 이게 테마성 움직임이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매매 입장에 보면은 더 갈 것 같아요.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급등하자 물론 상한가 간 경우 사지도 못하고 근데 여기서 쫓아서 시청자 여러분 사라 그런 말씀은 되게 어렵죠. 이게 사실은 어떤 뭐 테마성이잖아요. 그리고 이 테마가 일단은 사그라들면은 뭐 또 이제 상승폭을 뭐 고스란히 반납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인 매매는 이 이슈가 지금 첫 상륙이기 때문에 첫 상륙하자마자 이걸 잡아내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차후에 이제 뭐 추가 상승 나오고 또 조정도 들어오고 하는 과정들이 부침이 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렇게 급등했을 때 추격 매수하는 것은 사실은 단기로도 리스크가 있고 또 뭐 어떤 뭐 기업의 내재 가치라든가 뭐 어떤 뭐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본다라고 하면 뭐 단발성 이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쫓아가는 것은 정석은 아니다. 다만 단기 매매에 능하신 분들은 오늘 이후로 좀 약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거나 수그러드는 시점에서 주가 조정이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한번 단기 매매는 가능하지 않겠나. 근데 그 손이 느리시거나 아니면 그러신 분들 계세요. 주식 사가지고 올라가면은 막 희망을 가지고 그러나 빠지면 이제 또 미련 때문에 못 파시고 이런 분들은 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 기술적으로 혹은 뭐 어떤 뭐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발빠르게 대응하신 분들은 뭐 워낙 이제 이래 탄력이 좀 높아졌으니까 단기 수익이 좀 빠르게 올 수가 있겠죠. 그러신 단기 매매에 능하신 분들만 한정해서 한번 매매 접근은 뭐 가능하지 않겠나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뭐 일단 뭐 둘 다 상한가 들어가서 종목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백강 소재라든가 이글벳 뭐 이런 종목들이 관련해서 가장 탄력적으로 그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차후에 조정받아 한번 관심 단기로는 가져올 만하지 않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돼지열병 관련주 고수의 영역이다. 손 빠르신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직스에 대한 질문도 함께 드려볼게요. 증권사 호평과 함께 오늘 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확실성이 다 제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나 오를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뭐 단기 급등 피로감도 호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걱정돼서요.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시죠. 뭐 근데 그 우려감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주가가 그만큼 많이 빠졌죠. 뭐 작년도에 막 그 분식회계로 이제 말 많고 막 급락하고 했을 때 지금 뭐 그거보다 더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훨씬 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그 매수를 해라 말아라 뭐 하기도 좀 어렵기도 해요. 그 문제만 해결된다 그러면은 뭐 탑픽으로 두고서 매수 접근이 충분히 가능한데 아무래도 악재 부분이 완전히 해소된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좀 고민스럽긴 합니다만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추가 상승 가능하겠고 상승하는 이유 또한 괜찮습니다. 자회사 SP가 바이오 SP가 일단 실적 호조, 뭐 대규모 흑자 전환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분명히 기업 가치에는 뭐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겠고요.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뭐 헬릭스미스라든가 임상 3상의 결과를 앞두고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들의 결과에 따라서 그 바이오준 좀 출렁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반대로 이런 신약 임상 기다리는 뭐 그런 업체들이 아니고 뭐 바이오시밀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 부각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뿐만이 아니라 바이오시밀러 관련주들 전반에 그 연관지어서 뭐 긍정적인 관점으로 저는 매수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나 업황 살아나는 분위기 봤을 때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에 대한 전략 DH금융투자 압구정금융센터 이재우 DHP와 함께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탐나는 키워드였습니다.